네, 안녕하세요. 선우일기고요.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좀 이제 은근슬쩍 이제 좀 자랑을 좀 하기보다는 이제 좀 앓는 소리나 죽는 소리를 하면서 좀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좀 중요한 것이, 저도 좀 얘기를 하지만 자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재수없다 뭐 이러면서 좀 피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민 얘기를 하고 좀 힘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막 이 고단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것도 얘기하고 싶지만 자기가 좀 잘 나가고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걸 애둘러서 뭔가 이제 우회해서 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자랑이 아닌 것 같이 포장을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랑인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돈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빚이 한 4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알고 보니까 이제 7억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그게 주담대였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막 진지한 얼굴로 빚이 4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빚이, 그 단어 그 자체가 무거우니까 결국에 좀 얘기를 더 듣다 보니까 그 빚이 4억은 생활비 대출이 아니라 카드론도 아니고 뭐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뭐 투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뭐 7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받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결국에 그 4억을 빚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월마다 빚을 상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넣고 아파트를 살 때 주담대를 받잖아요. 결국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나 결국에는 7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결국 빚이 있다고 불쌍한 척 하지만 결국에는 이건 자랑인 거죠. 그렇게 이제 7억짜리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를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조금 현타가 오게 합니다.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집이 없거나 돈도 딱히 없고 그냥 아둥바둥 한 달 살아가면서 월세로 이렇게 사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 자기 집 샀다는 자랑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금리도 오르면 압박이 커지고 집값이 하락하면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빚 4억 정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뭔가 깊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나 집 샀으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빚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만약에 주담대가 아니라 뭐 이제 정말 투자에 실패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담보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빚이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현타가 좀 올 것 같긴 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종의 겸손을 가장한 과시에 가까워서 힘들다는 얘기가, 뭐 대출이 4억이나 되라고 말하지만 그게 이제 좀 나 7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돈이 너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뭐 매달 대출 갚으면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거고, 나도 빚쟁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산가가 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죠. 결국에 내 돈 3억이 있는 거고 거기서 좀 안전하게 4억이라는 주담대를 받은 거니까 여기서 내가 일자리만 잃지 않고 원리금이랑 이자만 성실하게 갚아 나가도 그게 다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듣는 사람은 뭔가 알게 모르게 배신감이 좀 드는데, 물론 뭐 배신감까지는 아니지만 상대가 정말 힘든 줄 알고 이제 좀 위로를 해주려고 하니까 고통의 공유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럼 결국에 뭐 얘기 듣다가 나는 집도 없다, 빚도 없긴 하지만 월마다 월세 내면서 살아가는 게 조금, 너가 차라리 집을 산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는데, 듣다 보면은 좀 그냥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고 싶죠. 결국에 집을 샀다고 해서 물론 모두 편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실거주 1주택자들이 뭐 집값이 올라도 당장 팔 수 없기 때문에 차감상 부자는 아니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인생의 큰 과제로 입문을 한 거죠. 사회에서는 주담대 상환 부담도 분명히 살아가면서 집을 마련할 때 결국 통과해야 되는 그 지점이긴 하니까, 결국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는 사람의 빚과 같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는 거가 적어도 금융기관이 그 사람의 어떤 상환 능력이나 담보 가치를 인정한 거잖아요. 은행이 또 아무에게나 4억을 빌려주진 않아서
4억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이미 일정한 소득이나 신용자산이나 접근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고, 누가 전세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해서 월세를 전전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신용점수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을 못하니까, 누군가는 1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 때문에 매달 허덕이는 걸 보면, 이런 현실 속에서 뭐 7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나 빚이 4억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자신의 위치가 좀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하면은 좀 별로인 것 같긴 해요. 더 비판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우위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자신이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왠지 미안하고 불편해서 자신은 숨기고 부채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다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평범한 고통의 집단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진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죠. 자산이 있는 사람의 불안과 자산이 없는 사람의 불안은 실질적으로 달라서, 전자는 좀 그 돈을 잃을까봐 불안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이 상승을 해서 그 신축 아파트도 이제 원금을 회복하고 결국 그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아파트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게 불안한 거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런 차이를 무시한 채 빚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가 결국 타인의 현실을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어서, 인정 욕구에 기반한 이런 얘기를 보면은 부정적인 표현을 앞세워서 자산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7억짜리 집을 산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포함을 한 거고, 이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과 겸손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동시에 드러난 뭔가 이 전략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 고민의 형식을 좀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밉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자랑이면은 자랑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걱정을 유도한 뒤에 뒤늦게 자산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 좀 자산 격차가 큰 시대에는 뭐 이런 말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누가 집을 사고 싶어도 초기 자금이 없어서 시작도 못 하는데, 누군가는 월급 대부분이 생활비나 월세로 사라지니까 누군가가 평생 일해도 뭐 서울에 뭐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이런 상황에서 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게, 물론 굉장히 서로 싸우면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미묘하게 좀 상대방을 건드리는 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뭐 좀 재수 없어서 안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집을 샀다고 자랑을 안 하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얄미운 친구의 유형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